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탈당을 선언하고 검찰 수사를 자청했습니다. 이제 손 의원을 둘러싼 투기 의혹의 실체는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네, 한편 젊은 빙상인 연대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심석희 선수 외에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추가로 폭로를 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손 의원이 어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면서 이제 공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는데 저희가 자세한 얘기 나누기 앞서서 다시 한번 복귀 차원도 그렇고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이게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글쎄요, 이제 손혜원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이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모 방송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 계속해서 이제 사건이 커지고 있고 네. 일파만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예. 목포에 이제 구도심이 있는데 네. 그곳이 이제 문화재 거리로 지정이 됩니다. 예. 근데 그 문화재 거리로 지정이 되기 전에 손혜원 의원이 거기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지인이라든지 또는 뭐 재단이라든지 네. 뭐 조카 등등 보좌관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구입을 했다. 그렇다면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서 네.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또 문체의 간사, 민주당 간사이고 문체의 상임위원이죠.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피감기관을 압박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게 한다든지 네네. 또 예산이 그곳에 투입되게 한다든지 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그거 외에도 또 피감기관에 모 인사를 이제 거기에 채용하라고 또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니냐 예.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본인이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나오게 된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말도 했었는데 일단 검찰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가려야 될 쟁점이 참 많을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로 공이 넘어갔죠. 네네. 서울 남부지검에서 형사 1부에 배당을 하고 예.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불거진 의혹,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 이것이 사실인가, 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어디까지 혐의가 있는 것인가를 밝혀야 되겠죠. 그걸 얘기를 한다면요, 몇 가지 이제 혐의별로 얘기를 한다면 예. 일단은 부패방지법의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공직자가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취한다든지 제3자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면 안 되거든요. 공무원에 대한 그리고 또 정보를 미리 알아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네. 미리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지인한테 했다면 알려준다거나 그렇죠. 부분들.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명법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이름으로 산 것이 아니라 조카라든지 보좌관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이름으로 샀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했다면 직권남용 또는 그러네요. 권리행사 방해 예. 이런 혐의를 또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또 여러 가지 공직자 윤리법이라든지 이런 법들도 이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손 의원이 문화재 지정을 알고 일단은 건물을 매입을 한 건지 그리고 또 목포 문화재 거리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관련 상임위 그러니까 바로 그 문체위 상임위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재 거리로 목포 구도심이 지정될 것을 미리 알고 그런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네. 지정이 되기 전에 미리 이제 부동산을 사 모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당연히 이거는 직권남용도 되고 또 공직자 윤리법 위반도 되고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 네. 이런 것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물으신 만약에 또 하나 자기가 미리 사놓고 또 이 곳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도록 압력을 가했다면 네. 네. 그것도 또 이제 직권남용이라든지 권리행사 방해 등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 정보를 먼저 이용해서 네. 샀는지 예. 아니면 사고 나서 또 압박을 압력을 가했는지 가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부터 저희가 쭉 얘기하면서 했던 게 직권남용이라는 거를 협의점으로 딱 적용시키기가 되게
쉽지 않고 좀 애매하고 모호한 그렇죠. 부분이 있다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행사를 만약- 뭐 그 외압을 강력 외압을 했다는 게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직권남용에서 그것이 인정되기 좀 어려웠던 이유는 네. 그 직무 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혜원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말이죠. 네네. 이것이 사실이고 문제가 된다면 그 직무 범위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손혜원 의원은 바로 문체위에서 상임위원을 하고 활동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활동하고 예. 있고, 바로 지금 문화재 거리를 지정한다든지 등등은 모두 이 문체위에서 상임위에서 하는 그런 권한이거든요. 예. 그 직무 예.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직권남용이 될 여지가 그리고 사실이라면 말이죠 네.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부동산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손 의원이 두 조카에게 이제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이제 매입하게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차명거래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증여가 완전히 된 것이라면 예. 돈을 증여해가지고 조카의 명의라든지 친인척의 명의로 했다면 실명법 위반이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네. 이 조카는 목포에 가본 적도 없고 또 조카의 아버지라든지 나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연구가 없다. 연구가 없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증여가 아니라면 그 조카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부동산 투자나 투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증여인지 합리적 의심-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죠. 어떻게 합리적 의심이 있는 판단을- 거죠. 아. 자신이 이제 사면서 실제는 내 건데 예. 내가 돈을 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차명으로 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부동산 실명적 위반이거든요. 예. 근데 그 점은 물론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혐의는 이것이 증여인지 네. 정말로 손혜원 의원이 증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근데 예.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손혜원 의원이 차명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나 투기를 한 것이라면 그런 실명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죠.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를 건네서 그러니까 목포 문화재 거리에 최근에 이쪽 연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매입한 사람 중에 그렇습니다. 손혜원 의원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도 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그런요? 네, 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거죠. 예. 처음에는 뭐 10채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예. 네. 재단이라든지 재단의 어떤 등록된 관계자라든지 친인척이라든지 등등을 합치면 20채가 넘는다고 하여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근데 손혜원 의원이 강력하게 그렇죠. 투자나 투기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이제 더 밝혀서 증거라든지 사실관계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이제 확실하게 어떤 그 문제가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나 투기 의혹이 일어나려 그게 적용이 되려면 확실하게 이건 투기로밖에 볼 수 없네라는 증거가 없다면 반대로 얘기해서는 이걸 그런 의심은 되지만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지금까지 근데 문제는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개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손혜원 의원의 어떤 그런 목포 사랑 이런 것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문제는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사인이었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지위를 이용하게 되고 예. 그 지위에서 정보를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게 되고 그랬다면 사실 그 손혜원 의원이 그것을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여지는 있는 겁니다. 예. 그 손 의원은 언론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이제 고소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적용이 되려면 또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건 우리 형법 309조에 있는데요. 예.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서 예.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면 물론 뭐 지금 손혜원 의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제 그것을 방송, 잡지, 신문 이런 걸로 하면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라고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공익을 위해서 보도를 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 사실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보게 돼서 사실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지금 보도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그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그때는 사실은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다만 그 경우에도 그 언론사에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고서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거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은 언론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고 의혹 보도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고 또 보도를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했다면 네. 사실은 뭐
그 명예훼손죄가 되기 어렵고요. 근데 예. 만약에 팩트 체크조차도 하지 않고 만연히 그야말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이 결과적으로 된다면 그때는 예. 명예훼손죄가 될 여지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SBS에서 얘기했던 그 혐의점들이 불거지는 혐의점들이 무혐의로 나온다면 손혜원 의원은 SBS를 상대로 이렇게 걸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허위 사실 유포. 네, 지금 뭐 손혜원 의원은 근데 그거 지금 손혜원 의원에 대한 혐의와 관계없이 SBS를 뭐 오늘이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 아마 자신에 대한 혐의의 여부와 상관없이 예. 고소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익을 위해서 상당히 넓은 그런 어떤 보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그 유명한 중요한 어떤 그 명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넓게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네. 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쉽게 그렇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손 의원은 빙상계 성폭력 관련 기자회견을 예정대로 소화를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이었죠. 국회에서 젊은 빙상인 연대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여기서 나왔습니까? 글쎄 오늘 이제 사실은 젊은 빙상인 연대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손혜원이랑 같이 했죠. 예. 그 실명을 공개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가해자 예. 2명에. 근데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5명을 추가로 이제 폭로를 한 것이죠. 예. 심석희 선수 말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사례를 또 들어서 한 명의 경우에는 이제 한 체대 빙상장에서 예. 마치 자세를 교정해 준다고 하면서 껴안거나 입을 맞추거나 등등을 하고 또 사적으로 만나자, 네. 영화관에 가자라는 등으로 성추행을 했다. 이런 것을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성폭력인데요. 지금 성폭행은 사실은 지금 오늘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넓은 의미의 성폭력에 대해서 몇 건을 더 이제 공개를 한 것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가해자 또는 뭐 피해자 여기를 전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실명을. 예. 원래는 이제 공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이 피해자들이 제2차 피해를 우려해서 사실은 이 변호사라든지 여기에는 자신의 피해를 얘기했으면서도 예. 전체적으로 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전명규 전 빙상연맹의 부회장.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수사를 촉구하는 이런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빙상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성폭력 사건 네. 이런 것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전혀 또 어떤 선수들을 보호하는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피해를 본 선수가 이 전명규 부회장에게 예. 그 얘기를 했더니 메일로 말이죠. 문자로 네. 했더니 너가 뭐 잘 극복하기 바란다. 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면서 예. 네. 그것을 알아보거나 진상을 규명하거나 내지는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하려는 그런 어떤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게 아마 경찰 수사로 이어진다면 사건 은폐 쪽으로 축소 네, 될 쪽으로 수 가야 있죠. 되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젊은 빙상연맹 쪽에서는 예. 심석희 선수 건도 전명규 부회장이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또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정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 한 체대 교수로서 또는 어떤 빙상연맹의 부회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수사를 지금 의뢰할지도 모르겠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예, 이렇게 좀 근데 아까 이제 뭐 피해자 같은 경우는 2차 피해를 우려해서 네.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해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단 혐의 자체가 되게 파렴치한 행동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왜안 오늘 했을까요? 예. 그 가해자 2명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네. 했었는데요. 근데 다만 지금까지 나온 증거가 물론 이제 오늘 조사 얘기하기로는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하기로는 상당 부분 뭐 진술 증거가 있다, 적극적 증거가 있다. 그 다음에 간접적인 증거도 좀 있다, 네. 녹취도 좀 있고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 그렇지만 확실한 지금까지 증거 확실하지는 때문에 않은 것이 그런가요? 아닌가. 왜냐하면 이것도 오래 지난 것도 있고 좀 그래서 예. 사실 이 피해자 중에는 당시에도 미성년자였고 예. 지금도 미성년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이 피해 사실을 그 사실만으로도 공개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오늘 얘기한 것이 전부는 아니니까 이제 추후 다시 예. 이 젊은 빙상연대에서 또 발표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죠. 예. 다만 지금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다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전명규 이 빙상연맹 부회장에 대한 조사라든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빙상계 전체에 대한 어떤 그야말로 전수조사라든지 내지는 어떤 이런 성폭력 이런 것들에 대한 근절 대책 내지는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대책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쪽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세부적인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좀 대책들이 나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3월 달까지 이제 또 그 민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사실은 선수들에 대해서 전현직 말이죠. 이 성폭력 사태를 조사하겠다고 문체부에서도 얼마 전에 밝힌 바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말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야말로 낱낱이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사에 따라서 관련자를 엄히 처벌해야 되는 것이죠. 이 처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처벌하면 보통 형사처벌만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빙상계에서 영원히 추방한다든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네.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전명규 한체대 교수가 빙상연맹 전 부회장이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그들의 어떤 그의 그 전명규의 어떤 손아귀에 있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네. 피해자도 피해받았다고 얘기를 못하고 가해자는 또 가해를 해도 무마되고 이렇게 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의혹을 좀 밝혀서 전명규 부회장이 그와 같이 어떤 이 빙상계에 대해서 전권을 행사하면서 네. 위법적이거나 불법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오늘 그다음- 3시에 뭐 기자회견 한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한번 들어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 소위 이제 체육계 적폐청산이라고 하죠. 네. 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예. 다시 말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다. 너무 성적을 예, 좀 성적 지상주의.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만 좋으면 웬만한 걸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성적을 내기 위해서 선수를 희생시키는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그런 원칙만 세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3시, 오후 3시에 전명 교수가 그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저희가 좀 또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하나만 짧게 짚어볼 네. 텐데요. 최근에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이 일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죠. 여기에 대표 박세현 대표가 또 이게 또 안에 고소해야 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개 도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또 SNS에 올려서 이런 것이 없으려면 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안락사의 어떤 정당성을 좀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락사의 정당성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개가 이렇게 도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은 이제 안락사를 시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뭐 본인이 다급하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저런 방법으로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뭐 사기죄니 횡령죄니 많지 않습니까? 예. 동물보호법 위반이니 그런데 하나하나 해명하고 자꾸 안락사 쪽으로만 좀 몰고 그 가는 안락사 쪽으로 몰고 가가지고 비판이 자신의 많더라고요.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무의에 그칠 것으로 보고요. 예. 일단 고발이 됐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서 네. 거기에 있어서 혐의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예. 또 뭐 자기가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은 자신을 똑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면은 자신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늘 취하는데 그것이 제3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요. 늘 주관적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못 예, 보고. 객관적으로 예.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잘못을 범하고 또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예. 이렇게 되는 것인데 박소연 대표 같은 경우도 자신의 어떤 관점이 너무 주관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